컴퓨터 활용 11주차 수업입니다. 지난주에는 슬라이드 마스터와 테마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번 주는 슬라이드 내용을 조금 더 보기 좋게 꾸밀 수 있는 그래픽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요소, 그래픽 개체로는 도형, 워드 아트, 클립 아트, 그림, 스마트 아트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슬라이드라는 것은요, 왼쪽에 보이는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슬라이드보다는 오른쪽처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구성해서 이렇게 도형이나 그림들을 이용해서 도해화한 그런 그림화한 슬라이드가 더 이해하기가 쉽고 사람들이 보기가 편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텍스트로 요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잘 이용해서 이러한 도해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룹핑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도형, 더 어울리는 도형으로 만들어서 색을 칠한 다음에 또 글씨에 맞는,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대체해서 삽입해서 이렇게 완성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아까 글씨로만, 텍스트로만 되어 있던 슬라이드보다는 훨씬 더 보기가 좋게 되겠죠. 자, 여러 가지 그래픽 요소 중에서 처음으로 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동영상과 함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서 지금 제가 하는 수업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를 클릭해 보세요. 2번 슬라이드에는 도형을 삽입하고 이동하고 복제할 때 편리한 그런 키보드 키, 단축키들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중에서 수업 중에 제가 몇 가지는 언급을 할 것입니다. 3번 슬라이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먼저 도형을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 탭을 클릭합니다. 삽입 탭을 클릭한 상태에서 도형 눌러주면 여기 있는 도형들을 다 삽입할 수 있겠죠. 먼저 사각형을 클릭하고 사각형을 그려보세요.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나타난 사각형을 보았을 때, 자, 동그란 아이들이 귀퉁이에 있고요. 여기 연두색 동그라미도 있죠. 이렇게 보여지는 아이들을 조절점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중에 흰색 동그라미는 크기 조절점, 그 다음에 연두색 동그라미는 회전 조절점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크기 조절점에다 마우스를 대고 드래그 해주면 어떻습니까? 크기가 변경이 되죠. 그 다음에 회전 조절점, 연두색 동그라미에 마우스를 대고 포인터 모양이 바뀌죠?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회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도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도형을 삭제하는 방법은 도형을 클릭하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줍니다. 자, 다시 한번 도형을 넣어보겠습니다. 도형, 삽입 탭 도형에서 사각형. 이번에는 Shift 키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해주시면 정사각형이 그려지네요. 동그라미도 마찬가지겠죠? 정원이 그려집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하면. 자, 사각형을 그렸는데 이 사각형하고 동일한 사각형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또 그리지 마시고 복제를 하시면 됩니다. 복제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주세요. 또는 컨트롤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또는 아래쪽 수직으로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사각형을 클릭하고 컨트롤 D를 눌러보세요. 이것도 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자, 이 사각형들을 이제 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사각형을 클릭해서 이동하는 방법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각형도, 세 번째 사각형도, 네 번째 사각형도. 자, 그런데 사각형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키보드의 방향키예요. 방향키. 근데 확확 좀 움직이죠? 이걸 조금씩 아주 소심하게 움직이고 싶을 때에는 컨트롤 방향키. 컨트롤 키 누르고 하나, 둘, 셋, 조금. 아래로 하나, 둘, 셋, 조금.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개의 개체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개의 사각형을 선택할 때는 드래그 마우스. 자, 바깥쪽 클릭해서 해제합니다. 이번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해도 우리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선택된 도형에다가 색깔을 한꺼번에 바꾼다거나 한꺼번에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먼저 한꺼번에 지워보죠. 딜리트. 자, 이번에는 도형 다시 삽입 탭 도형에 가서 웃는 얼굴 도형을 넣어볼게요. 웃는 얼굴을 그려봅니다. 아까
요거하고 다른 조절점이 한 개가 추가가 돼 있어요. 마름모, 노란색 마름모 조절점. 요것은 우리가 도형을 변경하는 조절점이에요. 모양을 변경하는 조절점. 요거를 위로 올려주면 어때요? 웃는 얼굴에서 화난 얼굴로 바뀌었죠? 자, 이 웃는 얼굴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도형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보통 삭제하고 다시 그리죠.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요. 다른 도형으로 싹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삽입 탭 옆에 쭉 가보면 서식 탭이라고 보이시죠? 우리가 입력한 도형에 대한 서식을 바꿔주는 리본 메뉴가 존재하는 탭입니다. 바깥쪽을 클릭해 보세요. 도형 선택이 해제됐더니 서식 탭이 안 보이죠? 다시 도형을 선택하면 서식 탭이 나타나죠. 자, 그 중에서 지난주에 전편집 간단하게 해봤는데 여기 전편집이네요. 도형 편집 부분. 도형 편집을 클릭하면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나오죠. 전편집 위에. 여기 나오는 도형으로 싹 교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도형, 어떤 걸로 바꿀 거냐면 해. 얼굴 옆에 있는 해 모양으로 바꿔보세요. 쫙 바뀌었죠? 자, 이 해의 조절점을, 모양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안쪽으로 쭉 넣어보세요. 날씬한 해가 됐죠? 다시 바깥쪽으로 빼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통통한 해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삽입 클릭하시고 도형에서 사각형 옆에 있던 끝이 둥근 사각형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그려봅니다. 여기도 조절점이 있네요. 모양 조절점. 안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어때요? 끝이 둥그스름하게 됩니까? 여기다가 글씨를 넣어보도록 합니다.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 그냥 입력되죠? 그 다음 이 글씨를 수정하고 싶을 때, 모양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바깥쪽을 클릭해서 홈 탭에 가서 우리 지난번에 텍스트 슬라이드 구성할 때처럼 원하는 글씨로 바꿔주시면 돼요. 크기를 조금만 늘려볼게요. 자, 이렇게 조정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4번 슬라이드를 클릭해주세요. 자, 4번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도형 제가 사각형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 사각형을 클릭하시고 자, 수정을 해볼 거예요. 서식 탭 클릭하시면 아까 도형 모양 변경했었죠. 도형 편집에서 도형 모양 변경 말고 그 밑에 전편집, 지난 시간에 해봤던 건데 전편집을 클릭합니다. 한번 기존에 있던 모양에서 또 다른 형태로 변경이 가능한 거죠. 자, 포인터 모양을 잘 봅니다. 직선 부분 여기. 자,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모양 방향으로 원하는 변경하려고 하는 모양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오세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끌고 와서 리본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변경이 가능하시죠? 이렇게 사각형이었던 것이 리본 모양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편집을 통해서. 자, 그 옆에 있는 사각형과 원을 보게 되면 원이 나중에 그려진 도형이에요. 나중에 그려진 도형은 처음 그려진 도형을 가리게 됩니다. 자, 원을 사각형 뒤로 보내고 싶어요. 사각형을 클릭하시고 서식 탭에서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가 있죠. 얘가 뒤로 갈 거니까 뒤로 보내기 또는 클릭해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버튼을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기. 다시 앞으로 가져올래요? 앞으로 가져오기 또는 맨 앞으로 가져오기에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번 슬라이드를 클릭해 봅시다. 5번 슬라이드엔 제가 미리 사각형을 하나 넣어놨는데 요거 한번 모양 변경해 볼까요? 모양 변경하는 조절점 노란색 마름모 안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둥글둥글한 사각형이 되겠죠. 자, 이 사각형에, 둥근 사각형에 색깔이나 테두리를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서식 탭의 도형 스타일 그룹 안에 이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도형 채우기는 색깔을 변경합니다. 배경색, 여기 색깔을. 그 다음 도형 윤곽선은 바깥쪽 테두리의 색깔과 두께와 종류를 바꿔주고요. 도형 효과는 이 도형에다 그림자나 입체 효과를 넣어줄 수 있게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여기 들어있는 것들은 빠른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 자세히 버튼을 누르면 자세한 목록이 나와서 이것들은 도형의 채우기나 윤곽선 효과를 따로따로 만들지 않고 미리 만들어 놓아서 편리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입니다. 사각형을 클릭한 상태로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에 가서 색깔을 넣어볼게요. 단색. 여기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채우기 색을 이용하면 됩니다. 단색 색깔 넣을 수 있죠. 도형 윤곽선에 가볼게요. 윤곽선 색깔을 선택하게 되면 색깔로 나타나겠죠. 원하는 윤곽선 색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윤곽선 없이 쓰는 경우도 많아요. 윤곽선 없음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이번에는 도형 효과. 그림자, 바깥쪽에 그림자를 미리 보기가 됩니다. 그림자를 넣게 하거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림자 하나 넣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또 쓸 거예요. 그럼 복제를 한번 합시다. 컨트롤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드래그. 아까 복제해봤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사각형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자, 채우기 윤곽선 도형 효과를 따로따로 지정하기 귀찮을 때는 여기 빠른 스타일을 이용합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바뀌겠죠. 자, 세 번째 사각형을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를 몇 가지를 더 해볼게요. 단색으로 채우기 말고 이번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볼게요.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것들 난 이거 원하지 않아. 다른 걸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밑에 기타 그라데이션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지죠? 여기서 단색 채우기가 아니라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기본 색 설정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형태의 미리 정해진 그라데이션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를 클릭하시면 선형, 자, 미리 보기 하기 이렇게 해볼까요? 선형, 방사형 또는 사각형형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고요. 그라데이션의 방향을 또 수정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난 이 색깔들이 마음에 안 들어 색깔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할 때는 여기 있는 연필 모양의 이것들을 우리가 중지점이라고 불러요. 중지점을 갖다가 수정해 주시면 돼요. 선택하고 색깔 변경, 선택하고 색깔 변경, 선택하고 색깔 변경. 더 추가하고 싶을 땐 옆에 플러스 X 버튼 이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중지점 클릭하고 색깔을 클릭해서 다른 색깔로 넣어볼게요. 파란색 계열로. 그 다음에 좀 더 연한 색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지점을 클릭하고 좀 더 연한 색으로. 세 번째 중지점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색깔에서 흰색으로 넣어볼게요. 색깔이 바뀌죠? 이 중지점을 어떻게 드래그 하느냐에 따라서 농도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종류가 사각형인데 선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종류가 달라 보이죠? 방향도 어느 방향으로 놓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형 아래쪽, 선형 위쪽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닫기. 자, 그 다음 사각형을 클릭하시고 이번엔 도형 채우기를 그림으로 채워볼게요. 그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올려드린 그림이 있는데 컬러공이라는 그림을 선택해 볼게요. 내가 배경으로 깔고자 하는 그림으로 선택하고 삽입해 주시면 그림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이 그림에 대한 속성을 조금 더 수정하고 싶으면 도형 스타일에 있는 요 도형 서식 버튼을 눌러주실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수정하실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보이시죠? 닫기 하고 나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원형을 하나 클릭해 볼게요. 원을 클릭하고 도형 효과를 이번엔 입체 효과로 넣어볼게요. 서식 탭, 도형 스타일 그룹, 도형 효과, 입체 효과에서 자, 둥글게 효과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둥글게 됩니까? 그 다음 도형 효과에서 3차원 회전을 한번 볼까요? 평행하게 이렇게 넣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축분리 2위로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두께가 얇죠? 이 두께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수행할 수가 없고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도형 스타일 그룹 옆에 있는 대화 상자 표시 단추를 눌러줍니다. 눌러주시고 여기서 3차원 서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3차원 서식으로 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깊이라고 있어요. 깊이를 한 40 이렇게 해볼까요? 하고 닫기. 어때요? 이렇게 됩니까? 자, 다양하게 우리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6번 슬라이드. 자, 도형을 정렬, 즉 맞춤하고 그룹화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내가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도형들이 쪼르륵 순서가 맞춰지고 싶어요. 그걸 하나하나 드래그해서 이동하려면 맞추기가 정확하게 쉽지가 않겠죠. 이것들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Shift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서식 탭에서 보시면 정렬 그룹 안에 보면 여기 맞춤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맞춤에 가면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위쪽 맞춤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경우 맞춰볼게요. 제일 왼쪽에 있는 도형을 기준으로 맞춰지고요. 중간 도형 기준으로. 우리는 가운데 도형을 기준으로 맞출 거니까 가운데 맞춤. 자, 맞춰졌죠. 아쉬운 게 있다면 얘네들 사이 간격이 또 조정해야 되겠죠. 그것도 맞춤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 사각형들을 선택해 볼게요. Shift 클릭. 자, 서식 탭에 가셔서 맞춤에 가서 이번에는 위쪽, 중간, 아래쪽 맞춤이 있어요. 자, 물류 거점이라는 사각형에 맞출 때는 아래쪽 맞춤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서 얘네들끼리 간격을 조정해 주실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선 같은 것들을 그려서, 화살표 같은 것들을 그려서 다른 형태로 수정할 수도 있겠죠. 얘네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한꺼번에 한 덩어리로 그룹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서식 탭에 가시면 맞춤 밑에 그룹이라고 있죠. 그룹을 클릭하면 그룹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7번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7번 슬라이드는 297페이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교재. 자, 그러면 8번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워드 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한글로 치면 글맵시하고 동일한 기능입니다. 워드 아트를 만드는 방법은 삽입 탭을 누르고, 자, 도형 부분에 옆에 쭉 가보면 워드 아트라고 보이시죠? 여기 있는 워드 아트 마음에 드는 형태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마지막 줄 끝에서 중간에 있는 워드 아트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다가 필요한 내용을 적으세요. 마우스 클릭하지 말고 그냥 적습니다. 워드 아트 연습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워드 아트가 수정이 되었죠. 입력이 되었죠. 워드 아트 클릭하고 났더니 위에 어떻게 돼요? 서식 탭이 나타나 있죠. 서식 탭. 여기서 워드 아트를 수정할 때는 이 부분이죠. 워드 아트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빠른 스타일이 아까 여러분들이 정했던 스타일이에요. 그냥 글씨로 만들고 싶다? 워드 아트 서식 지우기, 원래 서식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색깔을 내가 정할 때는 여기 색깔 정하는 거 워드 아트 색상,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워드 아트의 색도 그림이나 그라데이션으로 넣어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림으로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아까처럼 컬러공을 선택해 볼까요? 컬러공. 도형처럼 배경을, 색깔을 이렇게 그림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것은 워드 아트의 테두리예요. 워드 아트의 테두리 색깔을 우리가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은 워드 아트의 효과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로 적용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워드 아트를 삽입할 수 있고, 또는 그 위에 있는 글씨, 컴퓨터 활용 파워포인트라는 아이를 클릭해 볼까요? 바깥쪽 테두리 클릭. 이미 입력된 글씨를 워드 아트로 바꾸는 방법은 이 테두리를 클릭하고 서식 탭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빠른 스타일, 워드 아트 스타일 있죠? 빠른 스타일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스타일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워드 아트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9번 슬라이드를 클릭하세요. 자, 클립 아트라는 것을 입력을 해볼 겁니다. 한글로 치면 그리기 마당 같은 것이지만 파워포인트에서는 조각 그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진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해줍니다. 자, 클립 아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탭을 눌러주세요. 그럼 그 바로 밑에 클립 아트라고 보이죠? 클립 아트를 눌러주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클립 아트를 입력할 때는 검색 대상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컴퓨터라고 내가 찾고 싶은 것을, 그리고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주의하실 점은 내가 어떤 형식을 검색할 거냐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림만 할 거냐, 조각 그림만 할 거냐, 사진도 할 거냐, 비디오, 오디오도 찾아줄 거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com에 콘텐츠까지 포함해 찾고 싶으면 이것도 체크를 해줍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클립 아트를 클릭하거나 또는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삽입이 되지요. 자, 이 클립 아트가 입력이 끝났으면 클립 아트의 창은 여기 X 버튼을 눌러서 창을 닫아줍니다. 클립 아트가 삽입이 됐고요. 클립 아트를 선택해 보시면 클립 아트에 대한 서식 탭이 뜨죠. 여기 보시면 클립 아트를 수정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메뉴들은, 리본 메뉴들은 그림에서 수정하는 것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8번 슬라이드로 다시 가볼게요. 8번 슬라이드. 아까 워드 아트 입력했던 것 중에 워드 아트 연습이라는 것을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서식 탭을 클릭하시고 워드 아트 스타일 중에 텍스트 효과가 있어요. 텍스트 효과 중에 ABC 변환을 가보세요. 자, 여기 요 ABC 변환을 이용하면 파워포인트의 워드 아트가 한글의 글메쉬랑 비슷하게 보일 수 있겠죠. 자, 휘기 두 번째 갈매기형 수장 이거 눌러볼게요. 워드 아트를 ABC 변환을 효과를 넣었더니 여기 보면 조절점이 하나 생겼어요. 자주색 조절점. 이것을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뭔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볼게요.
자, 모양이 약간 바뀐 게 확인이 되시죠? 뭔가 조절점 같은 것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